안녕하세요. 68세 강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68세 된 저는 지난해 호주 시드니에 있던 별장을 15억에 팔아서 그 돈으로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제 자식들은 아직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30년 넘게 대기업 해외사 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가서 63세에 정년 퇴직했죠. 그때만 해도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저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둘도 다 성공해서 의사 회계사가 됐고요. 손자녀들도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시드니 별장이었어요. 15년 전쯤 해외 근무를 할 때 우연히 본 시드니 해변가 별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때는 7억 정도 했는데 호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은 15억 정도 됐죠. 영숙이는 그 별장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끔 둘이 시드니에 가서 일주일씩 머물곤 했는데 해변을 바라보며 커피 마시는 아침이 천국 같다고 했거든요. 은퇴하면 아예 그곳에서 살까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3년 전 가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영숙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자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영숙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여보, 우리 그동안 참 행복했지?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다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영숙이를 간병했는데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의료비만도 2천만 원 넘게 들었고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2021년 겨울 영숙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 인생의 반쪽이 사라진 거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줬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큰며느리 수진이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고 작은 며느리 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녀들과 놀아주려고 해도 할아버지, 공부해야 해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요. 아마 혼자 된 시아버지를 계속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은 큰아들 집에 갔는데 수진이가 재훈이한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님이 자꾸 오시니까 애들 공부에 방해가 돼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미리 연락해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게 됐죠. 예전에는 언제든 편하게 갔는데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영숙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혼자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대한 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으면서 춤추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부러워지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싶어서요. 그때 문득 영숙이와 함께 계획했던 시드니 별장 생활이 생각났어요. 이제 혼자서는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냥 놔두기에는 아까운 돈이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그 별장을 팔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저 혼자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크루즈 세계 일주 상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107일짜리도 있고 133일짜리도 있고 가격은 객실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어요. 시드니 별장이 15억이니까 팔면 세금 내고도 10억은 남을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가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죠. 게다가 저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니까 돌아와서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6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서우면서도 짜릿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아무래도 반대할 게 뻣뻣하니까요.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가족 회의를 제안했어요. 작년 봄 큰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드니 별장을 팔아서 크루즈 세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요. 그 순간 식탁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재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말씀이 안 되잖아요. 68세에 혼자 세계 여행을 간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가 무슨 동네 목욕탕인가요? 외국 배에서 아프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작은 아들 재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그 돈으로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현주의 말이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그 돈 아깝지 않으세요?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로 쓸 일이 많을 텐데 여행에 그렇게 큰 돈을 쓰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제가 나중에 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였구나 싶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다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그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혼자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때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자신들이 책임질까봐 걱정하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절대 손 벌리지 않을 테니까 내 선택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뒤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더 서글퍼졌어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라니. 영숙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영숙이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별장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시드니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매물로 내놨더니 생각보다 빨리가 나타났어요. 해변과 뷰가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협상 과정에서 15억 2천만 원에 팔리게 됐어요. 세금이며 수수료 떼고 나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12억 정도였지만 그래도 충분했죠. 그 사이에 크루즈 예약도 했어요. 피스보트라는 일본 크루즈 회사의 세계 일주 상품이었는데 107일 동안 26개국을 도는 일정이었어요. 혼자 쓸 수 있는 싱글룸으로 예약했더니 1억 3천만 원 나왔어요. 아들들은 제가 정말로 별장을 팔고 크루즈를 예약했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발광했어요. 재훈이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다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고, 재민이는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라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 선택이 맞다는 확신이 더 들었거든요. 정말로 제 안전과 행복을 걱정한다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텐데 오직 반대만 하니까요. 출발 한 달 전쯤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아들들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속이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2023년 8월 19일 요코하마 항구에서 크루즈선에 올랐습니다. 델리지오사오라는 이탈리아 선박이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웬만한 아파트 단지보다 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안내 방송도 영어로 나오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도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크루즈를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들과 친해지면서부터는 정말 재미있어졌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박영수라는 70세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처지가 저와 비슷했어요.
이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이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70에 뭘 아껴서 어쩌겠소? 관짝에 돈을 넣고 갈 수는 없잖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김옥순이라는 72세 할머니도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모시고 혼자 나온 거였어요. 30년 간병하다가 이제 나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크루즈 생활은 정말 신기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새로운 바다가 보이고 며칠에 한 번씩은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요.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싱가포르, 인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꿈에서나 가볼 수 있을 것 같던 곳들을 직접 밟고 다니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때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양쪽으로 사막이 펼쳐지는 걸 보는데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영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났어요. 그리스 산토리니에서는 하얀 집들이 절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을 직접 보면서 2000년 전 역사를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크루즈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구경했는데 온갖 치즈와 와인을 맛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평생 막걸리만 마셨던 제가 와인의 맛을 알게 되다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만든 작품이라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꼈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파스텔 데 나타라는 에그타르트를 먹었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에서 녹더라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레시피를 물어와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영국 리버풀에서는 비틀즈 박물관을 갔는데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춘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때는 몰랐던 삶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였어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오로라를 봤어요. 하늘에서 초록색 커튼이 흔들리는 걸 보는데 정말 신이 만든 작품이구나 싶었어요. 옆에 있던 박영수 할아버지도 이런 걸 보려고 70년을 살았나 보하시더라고요. 미국 뉴욕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감회가 남달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상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을까 싶어서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거대한 선박이 작은 수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마치 기적 같았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페루에서는 잉카 문명의 흔적을 봤고 칠레에서는 와인 농장을 구경했어요. 타히티에서는 맑고 투명한 바다를 보면서 이런 곳이 지상 낙원이구나 싶었죠. 하와이에서는 훌라춤을 배웠어요. 68세 할아버지가 훌라춤을 춘다니 우스꽝스럽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나이가 뭐 대수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지. 107일 동안 26개국을 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출발할 때는 자식들 눈치나 보는 초라한 늙은이였는데 돌아올 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됐거든요. 특히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김옥순 할머니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나이도 나라도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독일에서 만난 75세 한스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왔는데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소라고 하시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일본에서 만난 80세 다나카 할머니는 혼자 와서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더라고요. 인생은 혼자 오는 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름다워요라고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런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끝난다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68세에 이런 모험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정착하셔야죠.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착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다음에는 남극 크루즈를 가볼까 해. 아들들 얼굴이 또 파랗게 변하는 걸 보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반응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식들 말만 듣고 실버타운에 들어갔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는 며느리들도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인정해 주더라고요. 손자녀들도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어디 가세요?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신기해하면서 봐요. 예전에는 공부한다며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거든요. 특히 큰손자 준호가 할아버지처럼 나도 나중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손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은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행 이야기도 하고 다음 여행 계획도 세우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강 노인장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소라고 하시는데 저야말로 그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죠. 김옥순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간병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 각국의 뉴스를 챙겨보고 다음에 가볼 여행지를 알아보고 크루즈 친구들과 연락하고 매일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특히 여행에서 배운 요리들을 만들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탈리아 파스타, 프랑스 와인 안주, 스페인 타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친구들 초대해서 먹고 68세의 요리에 이렇게 재미를 느낄 줄은 몰랐어요. 사진 정리하는 것도 큰 취미가 됐어요. 26개국에서 찍은 사진이 몇천 장이 되는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는 게 정말 행복해요. 나중에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손자녀들한테 선물할 계획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뭘 해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마음이 들어요. 68세에 혼자 세계 일주를 해냈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는 컴퓨터 강의도 등록했어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크루즈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요. 70세에 영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신기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해요. 다음 여행에서는 영어로 자유자재로 대화하고 싶거든요. 건강 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행을 더 다니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고 주 3회 수영도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오히려 여행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시드니 별장 매각 대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연금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생활비는 줄었어요. 외롭다고 이것저것 사는 일이 없어지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아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죠. 며느리들도 이제는 제게 여행 이야기를 물어보고 어디 맛있는 곳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부담스러운 시아버지였다면 이제는 흥미로운 시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제 여행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이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이 음식은 맛있었어요? 하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가족들도 인정해 준 거니까요. 이제 저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남극 크루즈를 가보려고 해요. 펭귄들과 빙하를 직접 보고 싶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70세 넘은 할아버지 둘이 남극에 간다니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김옥순 할머니는 북유럽 크루즈를 가신다고 해요. 오로라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루즈 친구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무슨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냐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후회만 남을 테니까요. 영숙이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걱정했겠지만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네요 라고 말했을 것 같거든요. 가끔 크루즈에서 만난 다나카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요. 인생은 혼자 와도 아름답다고 하신 그 말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68년을 살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민호라는 한 개인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줄 몰랐어요. 요즘 같은 세대 분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6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엔 늦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70세에 여행을 가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 아닌가요? 젊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서운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품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안전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모험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며느리들처럼 처음에는 걱정하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봐주세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됐거든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 주게 됐죠. 그리고 같은 세대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을 놓치지 마세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저처럼 큰 돈을 들여서 세계 여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부터요. 중요한 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꿈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저는 지금 70세를 앞두고 있지만 계획이 정말 많아요. 남극 크루즈 다음에는 아프리카 사파리도 가보고 싶고 인도 배낭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싶고 사진 전문 과정도 배우고 싶어요. 영어 공부도 계속해서 토익이라도 한번 봐볼까 해요. 70세에 토익 점수 받으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손자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요. 가끔 거울을 보면 확실히 나이는 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주름도 많아졌고 머리도 휘어졌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진 것 같아요. 뭔가 할 일이 많고 기대할 일이 많다는 게 얼굴에서 느껴져요. 아내 영숙이 사진을 볼 때도 이제는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여보 덕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이제는 나만의 추억도 만들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시드니 별장을 팔 때는 좀 아쉬웠어요. 영숙이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별장에 묶여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갈 바에는 건강할 때 의미 있게 쓰는 게 낫죠. 제가 크루즈에서 쓴 1억 3천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돈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으니까요. 요즘은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 동호회도 만들었어요. 시니어 모험가들이라는 이름으로요. 벌써 회원이 20명이나 됐어요. 다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인데 열정만큼은 20대 못지않아요. 이번 달에는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는 부산 감천문화마을 투어도 계획하고 있고요. 작은 여행이지만 함께할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즐거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강 노인장 덕분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됐소라고 하시는데 저야말로 그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김옥순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 남편분께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해요. 치매가 있으셔서 알아듣지는 못하시지만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미소를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병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할 뻔했는데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남편도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영숙이를 두고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미안했어요. 아내가 그리워서 여행 내내 우울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영숙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그리스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봤어요. 여보, 이탈리아 파스타가 우리가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숙이가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영숙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아마 영숙이도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가끔 크루즈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 연락을 해와요. 한스 할아버지는 독일에서 맥주 축제 사진을 보내주시고 다나카 할머니는 교토의 벚꽃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정말 소중해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행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정리하거나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크루즈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짧을 정도예요. 요리도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크루즈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재현해 보려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68세에 이런 재미를 느낄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는 이탈리아 리조또를 만들어서 아들 네 집에 가져갔는데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요리를 해봤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손자와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행 이야기도 해주고 요리도 가르쳐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어봐요. 손녀 서연이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여기 가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서연아, 할아버지가 나중에 대학생 되면 함께 가자고 약속했어요. 10년 후면 제가 78세가 되는데 그때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아버님 다음 여행 계획은 뭐예요?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하고 현주는 아버님 덕분에 아이들이 꿈이 커진 것 같아요라고 해요. 특히 현주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이 배운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손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들도 이제는 제 여행을 응원해줘요. 재훈이는 아버지 건강관리만 잘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하고 재민이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할지 미리 생각하게 됐어요라고 해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덜 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아프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걱정 어린 말들만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어디 다녀왔다, 뭘 새로 배웠다 이런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눠요. 남극 크루즈 예약도 벌써 했어요. 내년 2월에 출발하는 18일짜리 상품인데 박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70세 가까운 할아버지 둘이 남극에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김옥순 할머니는 남극에서 펭귄 사진 많이 찍어 와세요. 저는 북유럽에서 오로라 사진 찍어 올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모험가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료들이에요. 요즘은 남극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방한복도 준비하고 카메라 사용법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68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자식들 말만 듣고 실버타운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겠지만 이런 짜릿한 경험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나이도 있고 혼자 다니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면 그게 진짜 사는 건가요? 저는 영숙이에게 약속했어요. 여보, 나는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살다 갈게요.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며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건강 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행을 계속 다니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매일 운동하고 금연금주하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요. 여행비 예산을 미리 세워두고 계획적으로 써요.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덕분에 오히려 예전보다 가계부도 더 꼼꼼히 쓰게 됐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운이 좋았죠. 시드니 별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꼭 큰 돈을 들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문화센터에서 취미 배우기,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 새로운 친구 만들기.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먹기에 따라 60세도 20세처럼 젊을 수 있고 40세도 80세처럼 늙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남극 다음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남미.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손자녀들과 친구들과 같은 세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돈은 쓸 때 써야 하고 경험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8세 된 제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가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